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 리로스쿨에 가서 설계 과정의 문제,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그거로 생각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제가 내일 아침에 한번 들어오겠지만 뭐 안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289번 근데 언제쯤 거 그거 예약하라고요? 구독하라고요? 지금 언제 날짜 20 며칠이라고 했죠? 내가 26일? 일요일이요? 아 26일 토요일? 그때 등록하라고 그랬죠? 이 289번 289번에 가면은 험할 필기 연습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 험할 필기 상시 이렇게 0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아, 마이크 없애야 되는데. 필기 과정이 지루하죠. 지루한데 이겨내야 돼요. 자,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봅시다. 실기는 재미있죠. 실기는 직접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거니까. 여러분 28번 거기 한번 보세요. 28번까지 했을 거예요. 그쵸? 21쪽. 여러분 책 21쪽. 28번. 이게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개발 도구에 가서 보면 같이 가봐요. 제가 천천히 할게. 개발 도구. 개발 도구에 매크로에 가봐요. 여러분 22번, 28번 시트를 선택하는 거야. 22번, 28번 시트. 28번 하고 있거든. 아래쪽에 22번, 28번. 쫓아오고 있니? 응? 네.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여기
여기 선택하고 들어오면은 여기 개발 도구가 있어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에 잠깐 들어와 봐요. 이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 실행하면은 이게 전체가 실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하면요. 이게 그 명령, 비주얼 베이직 명령 한 줄 한 줄씩 차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을 누르면 얘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칠 수 있는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이름도 바꿀 수 있어. 이런 것들 고칠 수 있는 코드가 나오는 게 편집이야. 아시겠죠? 네. 그리고 삭제는 삭제겠죠? 그리고 옵션에 가보면 내가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쵸? 맞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하는 건 옵션이 맞아요. 그쵸? 맞습니까? 네. 근데 매크로 이름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건 편집에서 바꿔요. 편집에서. 이게 막 매크로 이름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자, 29번 잠깐 보겠습니다. 29번. 29번 시트에 잠깐 와봐요. 데이터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통합. 데이터 통합이 같은 시트에 할 수도 있고 29-2번 시트가 이제 할 건데 29-2번 시트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같은 시트에서 했던 요 F4부터 I8까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르고요. 29-2번에 갖다 대놓고요. 29-2번에 갖다 대놓고 B3번에 갖다 놓고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먼저 29 이거 복사해 갖고 29-2에다 갖다 놓은 거야. 알겠지? 어? 네. 자, 29 여기 선택하고요. 이 선택을 쭉 했어요. 선택을 쭉 했어요. 선택했지? 선택하고 근데 선택하는데 한 줄을 더 했어. 왜 한 줄을 더 했냐면 여기는 영어 교육과로 내가 이름을 바꿔놨거든. 여기 그러면 이게 영어 교육과 하나가 더 나와요. 레이블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쫓아오고 있어. 네, 통합에 가서 기존에 넣어놨던 거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삭제, 삭제하고요. 자, 함수는 합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합계로 하고요. 첫 번째 영역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됐죠? 추가. 오케이. 두 번째 영역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 영역 선택하고 추가. 그리고 첫 행과 왼쪽 료를 선택하고요. 자, 원본 데이터 연결일 경우에는 얘는 같은 시트일 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트일 때는 원본 데이터 연결을 사용해요. 오케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렀더니 이 합계가 나오죠. 그리고 한 줄이 더 만들어지죠. 그쵸?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영역이라는 걸 아까 이렇게 드래그 했지만 이 영역에다가 이름을 줘가지고 드래그하면 이름으로 들어와요. 알겠죠? 내가 예를 들면 2015년 얘를 2015년으로 하면은 드래그하면 이가 2015년이 되니까 이름으로 정해갖고 쓸 수도 있어요. 아예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 한번 해볼게요.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29-2번에
이제 할 거예요. 29-2번에. 자, 29-2번에 들어와서 이거 복사해 놓은 거 있었죠, 아까? 그것도 하나를 더 이렇게 연결을 하나를 더 해놓고 데이터에 가서 통합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얘 추가했던 걸 삭제해요. 삭제, 삭제, 삭제. 됐죠? 그리고 첫 번째 영역 선택하고 29번 시트 갖다 대놓고 쭉 드래그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추가. 두 번째 영역 가서 쭉 드래그해서 추가. 세 번째 영역 가서 쭉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첫 땐과 왼쪽 열 하고요. 이번에는 원본 데이터 연결을 클릭해야 돼요. 원본 데이터 연결을 클릭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이쪽에 나와요. 이렇게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면. 알겠죠? 그리고요. 지금 다른 시트에 있는 걸 해봤어. 근데 이 원본 데이터 연결은 다른 시트뿐만 아니라 다른 파일 있지. 파일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기선 같은 파일이야. 같은 파일 내에 다른 시트야. 근데 하나의 다른 파일에서 열어갖고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다른 파일에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어? 그거는 그냥 보여주진 않을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 다른 파일에서 다른 파일 걸 들어가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 만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레이블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영어 교육과 같은 거죠. 별도의 행이 만들어지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컴퓨터 정보과를 컴퓨터 정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얘 행렬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쵸? 그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29번을 보겠습니다. 29번. 자,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하여서 통합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다 돼요. 영역의 이름은 다 돼. 알겠죠? 네,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다른 통합 문서에도 가능해. 다른 것도 가능하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은 레이블에 있는 경우 통합하면 별도 행위나 열이 만들어진다. 봤죠, 아까? 영어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나왔던 문제잖아요. 나왔던 문제를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 우리 그게 어디 나왔죠? 어디 나왔습니까? 자, 78쪽 가봐요. 78쪽에 28번. 1번.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하여 통합할 수 있다. 맞죠? 78쪽에 28번. 보고 있니? 어? 네.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하여 통합할 수 있다. 맞지? 네.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 각 참조 영역의 결과의 표와 일치하지 않은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 행이나 영이 만들어진다. 아까 했던 거지, 그치?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유학함수는 함수에서 선택하며 함수로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 맞죠? 4번 원본 데이터 연결 확인란을 선택하여 통합한 경우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돼요, 안 돼요? 아까 내가 바꿔봤잖아. 행 또는 열을 바꿔봤잖아. 컴퓨터 정 이렇게 바꿔봤는데 얘가 바뀌냐 이거야.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죠? 이거 지금 약간 속도를 낮춰가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것 같아서. 속도 괜찮니? 음, 잘 쫓아오세요. 근데 애들 다 어디로 도망갔어? 네, 빨리 오세요. 자, 이거 다운로드 받아. 다운로드 받아. 자, 22쪽에 넘어갑니다. 22쪽. 다운로드 받고 22쪽. 자, 제가 한번 이거 22번. 제가 이거를 한 30번 문제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 이 파일이 없잖아. 내가 낮에 뭐 할 것 같아? 이거 다 만든다고. 나는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는데 여러분은 왜 열심히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아시겠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2학년 학생들도 진짜 2학년 학생이 필기 만만치 않아? 근데 지금 2주간은 열심히 해야 돼. 다음 주는 안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다음 주는 수능 기간이어서 여러분 뭐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방법 없어요? 다음 주 월화는 있어. 근데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주 마지막에 줄 살라야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일주일 동안 줄 살려면 되는데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하는 수업이 2시간이잖아. 만약 일주일 안에 합격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일주일 하면 합격해요. 학원은 그렇게 해. 기초를 먼저 만든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나눠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스파르타. 오늘부터는 스파르타.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요거 파일을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 이제 30번 시트 시작합니다. 30번. 이는 수요일 날안 해요. 금요일 날. 이번 주는 화요일 날 못해요. 내일 못해요. 내일 못해? 내일 못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설린중학교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설명회가 있어. 학교 설명회. 8개 반을 도는 10분씩 해서 8개 반을 도는 설명회가 있는데 끝나면 4시고 여기 오면은 5시 반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5시 반까지 기다리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수업을 하고 내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네. 근데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 수업이 있고요. 알겠죠? 네.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 수업이 있고 그 다음 주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수업이 있는데 금요일 날은 그것까지 하면 방과후 수업은 다 끝나는 거야. 근데 금요일도 여러분 남아서 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번 주는 월, 수, 목, 금. 그렇죠. 월, 수, 목, 금. 근데 금요일 날은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거고. 네. 근데 여러분 남아서 조금 더 공부해야 돼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삽입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차트를 만듭니다. 차트를 만들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여기를 잡고 삽입에 가서 차트가 있어요. 추천 차트를 가봐요. 추천 차트에 나오나 아니면 모든 차트에서 세로 막대형을 해도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차트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 제목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거기에 축소식에 가봐요. 축소식 나오지? 어?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 지우고 다시 여기 잡고 삽입에 가서 추천 차트 또는 이거 차트를 바로 해도 돼요. 추천 차트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차트가 나와. 차트가 나왔죠? 차트 제목 바꿔볼까요? 전산교육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 얘를 클릭하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뜨거든요. 이 플러스 버튼에서 이렇게 클릭하고 데이터 표가 있어. 데이터표. 데이터표를 체크해봐. 그러면 데이터표 밑에 나오지? 얘가 데이터표야. 이해했지? 오케이? 알았어, 몰랐어.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범례야, 요게. 범례 아줌마. 범례 아줌마가 아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 30번은 22페이지 30번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럼 이 범례를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가요. 됐죠? 네. 오케이? 제가 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요거를 선택하고 요 눈금이 다르잖아. 거기랑. 맞지?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소식 가서 축소식에 가보면 축 옵션에 어디에? 축 옵션에 요거 그래프 모양이 있어. 그래프 모양을 클릭하면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00 맞아. 그런데 주단위라는 게 있거든요. 주단위가 이게 벌어지는 간격이야. 여러분 22페이지 30번에 보면 간격이 얼마로 돼 있어요? 그럼 20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보조를 딱 클릭만 해요. 보조는 여러분 건드린 게 아니야. 그럼 얘가 벌어지죠. 중간에 벌어지고. 그러면은 됐죠? 이게 이제 축소식에서 한 거예요. 오케바리?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 옆쪽에 문제 보면은 점수 이런 게 나오잖아. 걔는 뭐로 할까요? 축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축제목. 축제목에 가서 보면 기본 가로 제목, 기본 세로 제목인데 기본 세로 제목으로 바꾸는 거야. 얘가 기본 세로 제목이고 기본 가로 제목은 이쪽에 나와요. 이 아래쪽에. 알겠어? 네. 기본 가로 제목 해볼까? 이게 기본 가로 제목이야. 이게 기본 세로 제목이고. 그러면 기본 가로 제목은 빼야죠? 네. 그러면 기본 세로 제목인데 얘가 돌아갔잖아. 얘를 클릭하고 축 제목 서식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축 제목 여기에 요 모양 있잖아요. 여기서 텍스트 방향을 어떻게 해요? 가로로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점수로 고치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거기까지 했고요.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 레이블은 그 위에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 엑셀의 숫자가 나와, 워드의 숫자가 나와? 워드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워드를 선택하면 워드가 다 선택이 돼요. 그런데 이 워드 중에서 김상공의 워드만 선택할 때는 김상공의 워드는 한 번 더 눌러주면 돼. 김상공을. 그럼 얘만 선택돼. 바깥쪽 찍었다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워드가 다 선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드를 클릭하면 다시 다 선택이 돼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이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바깥쪽 끝이겠죠, 그쵸? 오케이? 대답 좀 해봐. 맞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얘하고 얘가 벌어져 있잖아.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여기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계열 겹치기가 있어. 만약 계열 겹치가 0이잖아요. 0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계열이 딱 겹쳐져 붙어 있어요. 어? 근데 계열 겹치기가 만일 플러스 양수 20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더 겹쳐져요. 근데 그럼 벌리려고 그러면 어떡할까? 마이너스라는 거야. 마이너스 20 이렇게. 그럼 벌어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느낌에. 0으로 딱 맞춰놨겠지. 그치? 오케이? 그리고 이 간격 너비를요. 줄이고 늘리고 따라서 100%로 많이 하잖아요. 간격이 이렇게 돼요. 오케이? 간격 너비. 이런 거를 여러분 알아두시고 한 가지 더. 이 차트 여기서 눈금선이 있어. 눈금선. 지금은 기본 주가로 하면은 가로 방향으로만 선이 나오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리고 만일 눈금선의 기본 주가로 하고 기본 주를 세로면 세로 방향으로도 선이 나오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부세로선을 하면요, 부가로선을 하면요, 더 촘촘히 선들이 나와요. 보이나?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 사이에 선들이 딱 나타나고 있어요. 보이죠? 이 선들이 그게 부가로선이에요. 그렇게 알아두고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차트에 설정된 차트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표 있죠? 맞아요? 네. 자, 워드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세로값 축제목이 있죠? 이게 세로값 축제목이야. 근데 여기에 만일 뭐가 나오면 가로값 축제목이야. 어? 세로 축제목이고 이게 가로 축제목이야. 가로 축제목은 없지. 세로 축제목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 눈금선은 안 나타나고 있죠. 눈금선이 나타나려면 이렇게 선이 거져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1번. 1번인 거야. 오케이. 31번 풀어봅니다. 얘들아, 쫓아오고 있니?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자, 이게 원본 데이터야. 원본 데이터인데 표시가 샵샵샵이래.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입력을 이렇게 써요. 5054.2. 얘가 이렇게 입력이 된 거야. 그런데 보이기는 5054만 보이잖아. 어떻게 한 걸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가니까 샵샵샵 해가지고 소수 이하를 안 보여주게 돼 있잖아요. 이게 표식이. 그래서 5054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 이상합니다. 여기 샵이 3개라서 글자 3개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하나든 2개든 3개든 여러분 클레이머니처럼 다 빨아들여요. 하나가 꼭 하나일 듯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 그래서 3개라도 하나만 있어도 돼요. 제가 하나 해볼게요. 하나 있어도 돼요. 그런데 단 하나 있어도 돼요. 근데 단 소수점 이하는 아니야. 소수점 이하는 자릿수 의미가 있어. 근데 소수 이상에서는 하나든 둘이든 3개든 4개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샵은 0만 없을 거 아니야? 0만 없애는 게 아니라 숫자를 받아들이는 거야. 샵이나 0이나 물음표나 숫자를 받아들여. 근데 0일 때는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한번 여러분 모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1, 2, 3 해놓고 얘를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에서 샵을 하거나 샵을 해도 1, 2, 3이에요. 샵을 해도 1, 2, 3이에요. 0을 하면 어떨까요? 0도 1, 2, 3 그대로 나와요. 0도 숫자형을 표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밑에 0을 썼어요. 0이 표현이 되죠? 네. 0이 표현이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0이라고 되는 걸 표현이 된 데다가 0 표현이 되잖아. 거기다 사용자 지정했다가 여기다가 샵을 표현을 하면요. 이 0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이때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숫자 0 혼자 있는 거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럼 내가 한 번만 더 해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샵이 아니라 0으로 표현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표시가 돼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해요. 물음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음표는 공백이 잠깐만. 물음표는 안 나타나고 공백이 표현돼요. 공백. 근데 우리 눈에는 공백인지 안 나타나는 건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탑은 소모점도 없대는 거. 그렇죠. 소점 이하도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해볼게요. 자, 1, 2, 3점 4, 5, 6 이렇게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여기서 이런 걸 여러분이 어려워하더라고. 샵이 하나가 있던 두 개가 있던 세 개가 있던 다 받아들인다 그랬지. 근데 소수점 이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지. 소수점 해가지고 여기서 샵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리 답이 나와요. 여기 위에 보기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됐죠? 1, 2, 3점 왜 사료가 이게 나왔죠? 맨 마지막 거 없대도 반올리는 거. 그렇죠. 그때짜리까지. 그러니까 소수 이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 앞에 것까지는 상관없고 소수 네, 이하의 소수 경우. 이하는 자릿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아주 골뱅이 화이팅을 넣었는데 대한민국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돼 있는데 수식 입력줄에 보니까 대한민국밖에 없네. 우리가 여러분 입력한 데이터는 대한민국을 입력한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 화이팅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러면 셀 서식에 가보면 사용자 지정 서식에 골뱅이 그리고 화이팅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넣었어요. 쌍따옴표 화 이팅 이렇게 넣은 거야. 그랬는데 얘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 보면 쌍따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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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쌍따옴표로 바뀌어 있어요. 저절로 한 글자씩. 그래서 이 골뱅이는 뭘 받냐면 앞에 있는 문자열 여기 어떤 문자열이야. 문자열은 뭘까요? 대한민국이죠. 진짜 입력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뒤에 뭘 붙이라는 얘기야? 파이팅을 붙이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 참고로 제가 얘기하면 수식에서는 붙이기 연산자 앰퍼샌드를 써요. 근데 이거는 수식이 아니라 서식이에요. 서식일 때는 앰퍼샌드 안 써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서식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수식으로 이렇게 쓴다 이거야. 쌍따옴표 대한민국. 이때는 쌍따옴표를 그러니까 이코를 쓰잖아요. 뒤에다가 화이팅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앰퍼샌드 붙이고 쌍따옴표 화이팅. 이런 함수식 만들 때 이게 수식이야. 그럼 대한민국 파이팅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아까 이거는 뭐야? 수식이 아니라 서식. 셀 서식. 수식과 서식을 헷갈리면 안 돼. 수식은 여기서 만드는 거야. 여기서 이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15시 30초 22 이거를요. 요거를 썼어요. HH 콜론 MM SS AMPM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썼더니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나 봤더니 HH니까 시간을 몇 자리? 두 자리. MM이니까 분을 두 자리. 그 다음에 SS는 초를 두 자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03 콜론 30 콜론 22 콜론 한가 띄고 PM 15시니까 PM이 된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우리 날짜가 2013년 12, 그 다음에 01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013년 2월 1일이지. 그리고 서식을 YYMM 어떻게 했냐면 서식을 이렇게 했어요. YYYY 연도를 몇 자리? 네 자리. 월은 마이너스 월은 몇 자리? 근데 일을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를 표현했어. 월을 세 자리를 그러니까 일을 세 자리를 표현한 거는 의미가 뭘까? 이거는 요일의 세 글자를 표현하는 거야. Friday. 해당한 요일을 표현할 때 DDD를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만일 얘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셀서식에서 DDD가 아니라 DDDD.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DDDD. DDDD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DDDD. 어? Friday 전체가 나와요. 그럼 DDD는 Fry. DDDD는 Friday.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들어가서 풀어보는데, 그거 전에 날짜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짜 만약 오늘이 2022년이죠. 마이너스 11월이죠. 그리고 일자를 안 썼어. 2022 마이너스 11 하고 엔터를 치면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노벰버 22년 노벰버가 뭐예요? 11월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위에 가봤더니 2022년 마이너스 11월 마이너스 01 날짜를 안 넣었는데 안 넣었을 때는 0일을 붙여줘요. 내가 2022 마이너스 10일까지만 넣었잖아. 일자를 안 넣었잖아. 마이너스 01을 만들어준다고 얘가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마이너스 01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날짜를 안 다를 경우에 1을 기본으로 잡아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날짜를 주는 함수가 뭔지 알아요? 공부했어 안 했어? 오늘 today죠. today예요. today 한번 해봐요. today 이렇게 됩니다. 오늘 날짜예요. 그런데 단축키로 할 수 있어요. 단축키로는 뭐죠? 컨트롤 세미콜론이야. 컨트롤 세미콜론 해봐. 오늘 날짜야. 어? 알겠어? 그러면 오늘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는 건 뭘까요? 아니, 저희 단축키 말고 오늘 함수로 now예요. 오늘 날짜와 시간. 이건 뭐야? 제가 이제 그 어퍼스트로피 하나 붙이는 거는 문자형으로 만들어서 얘가 실행 안 되게 하는 거예요. today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야. 외다운표를 붙이는 거는 그 문자를 받아서 함수를 실행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now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단축키는 뭐라고요? 그러면
얘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눌러봐요. 오늘 날짜 시간. 시간. 지금 여러분 외워야 돼요. 맨날 하도 여러분이 안 외우면 안 돼요. 날짜 다 정리한 거야. 지금 외우세요. 내가 이거 세 번째 설명한 거. 시험 문제 계속 나와.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1번. 다음 중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원본 데이터 5054.2 샵샵샵으로 하면 5054가 나온 거 맞죠? 반올림에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소수 이하가 없는 거잖아. 그치? 대답 좀 해. 네. 맞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골뱅이 화이팅. 그럼 골뱅이가 대한민국을 받고요. 그럼 대한민국 화이팅이 나오죠? 자, 원본 데이터 15C 30 22 그리고 HHMMSS 했는데 이건 왜 틀렸을까요? 이거 틀렸다고 했는데. 2학년 왜 틀렸어? 2학년 보고 있어? 왜 뭐가 틀렸어? 선생님 수업 듣고 있어? 뭐가 틀렸어? 딴짓하지 말고 이거 아는 사람 어? 공이 붙어야 돼. 그치? 공이 붙어야 되는데 공이 빠져 틀린 거야. 알겠지? 알았어? 그 다음에 DDD는 프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DDD는 뭐가 나와? 프라이데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거기까지 알아야 돼. 오케이. 자, 밑에 보겠습니다. 샵은 유효한 자릿수만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는 것은 0으로 표시한다. 0은 표시하지 않는다. 샵이. 0은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는 0으로 표시한다. 물음표는 공백으로 표시한다. 알겠죠? 자, 컴마는 천 단위로 부분기호를 표시한다. 퍼센트는 100을 곱하여 한다. 골뱅이는 문자. 아시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봐봐. 1, 2, 3, 4, 5, 6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서식이요. 사용자 지정에 샵 콤마 샵샵 0이에요. 이거 천 단위 콤마 표시하는 거야. 알겠지? 천 단위 콤마 표시하는 거야. 왜 샵 콤마 샵샵 0을 쓰느냐 하면요. 봐. 샵 콤마 샵샵 샵을 써도 되는데 샵 콤마 샵샵 0은 맨 마지막 0이 나왔을 때 0은 표현해 줘라 그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샵 콤마 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얘는 동의어예요. 왜냐하면 이 0이 숫자 전체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샵 하면은 한 글자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지? 소수 이하에서만 자릿수가 의미가 있는 거야. 거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여러분 어려워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해보면 예를 들면 여기 0.25를 입력했어요. 셀 서식에 샵 퍼센트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100을 곱해줘요. 샵 퍼센트 하면 100을 곱해 25% 이렇게 되는 거야. 퍼센트에 여러분 곱하기 100 하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2번 새로운 형태가 나왔는데 32번 좀 잘 공부해 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이용하는 거 32번. 그러면 여러분 시트에서 32번 시트를 보고요. 32번 시트로 들어갑니다. 32번 시트. 한번 해봅니다.
딱 지워볼게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해성 2를 갖다가 선택한 상태에서 해성 2이라고 그러면 뭐죠? 문자하고 숫자하고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얘를 선택하고 밑에 있는 요게 채우기 핸들이거든요. 얇은 십자가 나올 때, 이 끝점에 갖다 대면 얇은 십자가 나오거든요. 이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는 늘어나죠. 네. 문자하고 숫자 있을 때는 자동으로 늘어나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숫자 1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1이에요, 1. 그런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지 증가가 될까요? 이거 정리해야 돼.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던 거 컨트롤 키 누르고 당기면 얘가 증가가 돼. 숫자는 그대로 증가 안 돼. 알았지? 근데 문자하고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증가가 돼. 이해했어? 네. 그리고 여기 내가 만일 월 이렇게 했어, 월.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는 거잖아, 월, 화, 수. 이게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월, 화, 수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야. 맞죠? 알았어, 몰랐어.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1 하고 이거 땡기면은 어떻게 된다고? 또 동일한 게 동일한 게 나와. 그러면 얘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한다고? 네? 컨트롤 있고 컨트롤 누르고 땡기는 거야. 그럼 내가 다시 해보면 1 하고 3 됐어. 근데 이건 좀 경우 다르죠. 1, 3 된 거를 동시에 잡고 얘를 땡기면 어떻게 돼요? 지우기. 그렇죠. 얘는 증가해. 이때는 증가되는 값만큼. 근데 여기 문자 데이터에 동일한 데이터가 복사되어서 떠 있는데 문자 데이터는 뭐 하시는 분처럼 뭐안 된다요? 문자 데이터를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해성 이렇게 하고 얘를 하면 얘가 증가가 될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복사가 되는 거죠. 근데 문자하고 숫자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숫자 있을 때는 얘가 증가가 안 되잖아. 근데 얘는 해성하고 이게 붙어 있으면 증가가 된다고.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증가해요, 날짜는. 그냥 얘가 기본적인 어떤 루틴이 있어요. 근데 숫자는 왜 증가하지 않느냐면 숫자를 얼마를 증가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얘는. 알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해성일이 있죠. 아래쪽으로 복사하는 게요. 컨트롤하고 D를 누르면 요 다음 셀을 누르고 다음 셀을 누르고 컨트롤 D를 누르면요. 위에서 아래로 복사가 돼요. 다시 컨트롤 D 눌러봐요. 위에서 아래로 복사가 돼요. 그리고요. 오른쪽에 갖다 대놓고 오른쪽으로 복사해라. 왼쪽 거로 오른쪽으로 복사해라. 그러면 컨트롤 R을 누릅니다. 컨트롤 R은 뭐야? 오른쪽으로 복사하는 거고 컨트롤 D 그러면 아래쪽으로 복사하는 거고 왜? 컨트롤 다운, 컨트롤 라이트 이런 뜻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걸 알면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접한 셀의 내용으로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하려면 위쪽의 셀의 내용은 컨트롤 D 누르면 아래쪽으로 복사가 되죠. 왼쪽의 셀 내용은 오른쪽으로 복사가 되는 거죠. 컨트롤 R 누르면 오른쪽으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컨트롤 D 누르면 아래쪽으로 복사가 되는데 위에 게 아래로 복사가 되는 거야. 컨트롤 R 누르면 왼쪽 게 오른쪽으로 복사가 되는 거야. 이건 맞는 거예요. 그쵸?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한다. 봤죠? 숫자가 입력된 셀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이 될까요? 똑같은 내용은 그냥 끌 때죠.
컨트롤 키 누르면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일씩 증가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날짜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기본적으로 1 단위로 증가하여 자동 채우게 된다. 맞죠? 네.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 지정되어 있는 거는 저절로 증가하죠. 네. 월화수목금, 갑을병정 그런 거죠. 32번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주 나와요. 이거는 문제가. 오케이? 네. 자, 33번을 봅니다. 33번. 33번 봅니다. 33번은 내가 이걸 뭘 만들었냐면은 메모를 만들었어요. 메모. 메모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러분 이거 메모는 이거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거 아니죠? 딜리트로 못 지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메모 삭제해야지 지워져요. 또는 홈에 가서 지우기, 여기서 모두 지우기를 누르거나 메모 지우기를 눌러야 돼요. 알겠죠? 네. 여기서 홈에서 모두 지우기로 지워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천천히 하는 거야. 해성.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 같이 따라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했더니 얘가 사라지죠?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나타나게 하려면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줘야 돼요. 그럼 이게 나타나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이거 도형을 이거 하나 꺼내는 거야. 삽입해서 도형에서 이거 하나 꺼내놨어. 이거를 꺼내놓고 내가 본 거야. 그럼 얘를 인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파일에서 인쇄로 가봐요. 인쇄로 갔죠? 네. 근데 내가 이 페이지 설정에 가봐요. 페이지 설정 들어왔어요? 네. 오케이? 페이지 설정에 가보면 이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가로 방향, 세로 방향, 확대, 축소가 나오고 임세 품질이 나오고 용지 크기가 나와요. 페이지에. 여백에 가보면은 얘가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머리글, 바닥글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얘를 가로로 가운데 맞춤, 세로 맞춤 이게 여백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머리글, 바닥글은 계속 반복되는 걸 쓸 때 써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머리글 편집 그러면은 여기다가 가운데 구역에다가 해볼게요.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편집 해가지고 여기다가 합격.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바닥글 편집 해보겠습니다. 바닥글은 보장. 이렇게 했어요. 확인. 그 위에 머리글은 합격, 아래 바닥글은 보장이랑 들어있죠? 확인을 딱 누르면은 위에 합격과 밑에 보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머리글 바닥글 모든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페이지에. 그래서 어떤 책들 보면은 뭐 어떤 뭐 해성국제 컨벤션 고등학교 밑에다가 다를 때 이런 걸 쓰는 거죠. 그쵸? 그게 머리글 바닥글이야. 그럼 이제 머리글 바닥글도 받고 시트가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 시트가. 시트는 인쇄 영역 그러면 인쇄 영역을 어느 부분만 잡을 거냐 내가 영역으로 잡는 부분만 나와요. 시트는 반복할 행은요. 내가 반복할 행 한번 지난번에 보여줬죠. 데이터가 굉장히 긴 경우.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이런 게 되게 많다. 눈으로만 봐봐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얘가 반복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가 있잖아. 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설정하는 거.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을 누르면 페이지 설정 옆에 있는 거 요걸 누르면 아까 그 화면이 나와. 아까 인쇄할 때는 고칠 수가 없는데 어디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에 여기 가보면 요 시트가 나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인쇄 영역을 잡고 요만큼만 인쇄하겠다. 그러면 요만큼만 인쇄가 되는 거야. 우선 지우겠습니다. 반복할 행을 딱 누르고 반복할 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일행은 계속 몇 페이지마다 반복이 되는 거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보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이거 첫 번째 페이지밖에 안 나오는구나. 뭐 제가 페이지를 좀 늘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색깔을 제가 입혀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여러분 실습은 꼭 못하셔도 돼요. 여기 반복할 행이 일행이야. 그리고 인쇄 일위 보기를 누르잖아요. 첫 번째 행이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도 첫 번째 행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도 이게 행이 나오고. 이게 반복할 행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가서 이번에는 시트에 눈금선을 누르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눈금선을 누르면 이 선이 나와요. 눈금선들이. 알겠죠? 눈금선. 이번에는요. 시트에 흑백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쪽으로. 흑백으로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요. 그리고요.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 해놓고 시트에 가서 이번에는 메모를 하는데 메모를 없음 그러면 메모가 안 나타나요. 출력이 안 돼. 한번 없음을 해볼게. 메모가 안 보여요. 오케이? 다시 이번에는 메모를 시트 끝에 하면 어떻게 될까? 끝에. 시트 끝에 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 안 나타나고 두 번째 페이지에 나타나요. 시트 끝에. 그러면 이번에는 시트 해놓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 표시된 잠깐만요. 간단하게 인쇄를 해서 그래요. 간단하게 인쇄를 빼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러면 간단하게 인쇄라는 건 뭘까? 간단하게 인쇄를 하면요. 이 도형도 안 나와요. 간단하게 인쇄를 눌러볼게요. 도형도 안 나오고 도형도 안 나오고 메모도 안 나와요. 간단하게 인쇄는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시트에 가서 행열 머리글을 인쇄하잖아요. 행열 머리글을 인쇄하면은 요 ABC가 나타나요. 요 머리글이 나타난다는 거. 어? ABC 요게 인쇄가 된다. 오케이? 네, 거기까지만 보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33번. 셀에 삽입된 메모를 시트 끝에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죠? 네.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시트 끝에 보이는 대로 없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셀 구분선이나 그림 개체 등은 제외하고 셀에 입력된 데이터만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뭐야? 간단하게. 알겠습니까? 네. 워크시트의 행렬 머리글과 눈금선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아까 해봤죠? 네.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시트 탭이 아니라 어디서 한다 그래서 여백에 있어요. 아까 봤죠? 그래서 그거에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느냐면 여백에 있어요. 여백에. 가운데 세로 요게 여백에 있어요. 시트에 있는 게 아니고 여백에. 오케이? 그러니까 그 여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2학년들 딴짓하는 거 아니지? 딴짓하지 말고 잘 쫓아와. 필기는 여러분이 좀 지루하지만 잘 쫓아오셔야 돼. 필기 시험 못 받았어? 필기 시험 못 받았으면 왜 얘기 안 하고 있어? 둘 다? 화장실 좀 네. 다녀오고. 알겠습니다. 그걸 달달달 해야 돼. 어디가? 학원 가요. 야, 그리고 어떻게 합격하려고 그래? 야, 내일도 빼먹지 말고 와. 네, 되게 있어요, 이게. 될 수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 와야지. 될 수 있으면 와. 알겠어요. 어.
김혜솔, 강민비, 박유진, 이하린, 할인이 오늘 홍보 늦게 끝나서 못 올 것 같다고 저는 이금비, 권세진, 이지민, 임가을, 한송현, 한지훈, 이채린, 아까 채영이었지. 채영이 옆에 있던 애 이름이 뭐지? 체리인가? 채린이 채영이지, 그치? 채린이었지? 김수인, 박고은, 윤서연, 이제 홍보까지 껴가지고 애들이 지금 1학년들 많이 나가나? 홍보? 네. 이- 엑셀만 보면 너무 지루하니까 26쪽에 허미를 이제 하겠습니다. 허미를 조금 약간 빠르게 나갈게요. 루즈하지 않게. 26페이지. 허미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게 많아요. 자, 컴퓨터 1번. 다음 중 매크로바이러스가 아닌 매크로바이러스인 것은, 이거는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매크로바이러스인 것은 멜리사 바이러스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26쪽. 26쪽. 자, 외우세요. 멜리사 바이러스. 근데 CIH하고 썬데이 예루살렘 요 세 가지는 외워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파일 바이러스에 해당돼요. 근데 이 매크로 바이러스하고 유사한 바이러스가 뭐냐면 이 매크로가 엑셀에서 되잖아요. 엑셀에 연관된 바이러스가 또 하나 있는데 엑셀 감염 바이러스라고 해서 라록스라고 있습니다. 라록스는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엑셀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엑셀과 관련된 바이러스는 그러면 멜리사 바이러스하고 라록스 바이러스 두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각 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가 빠른 것에서 느린 순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명입니다. 그림. 자, CPU라고 하는 거는 CPU 이거는 중앙 처리 장치 공용어로는 뭐가 있냐?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모든 일을 이 CPU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컴퓨터를 많이 써요? 인텔, 펜티엄 4, 인텔 CPU를 써요. 우리나라가 이 CPU를 못 만들어요. 그 인텔 이 CPU 안에 기억 장치가 있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CPU 안에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 레지스터도 있고 베어 장치도 있고 연산 장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나중에 나올 때 하고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한다? CPU가 한다. 그래서 일을 하는 얘를 사람처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CPU가 어디서 하느냐면요.
책상에서예요. 작업 공간. CPU가 작업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작업 공간, 이 책상, 이 책상, 이 책상을 뭐라 그러냐면 주기억 장치라고. 주로 이 주기억 장치는 D램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내가 컴퓨터에서 지금 작업을 하잖아. 이건 램에 다 갖다 놓고 작업하는 거. 아래 한 걸 부르는 것도 다 그렇고 어떤 파일을 부르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단점이 뭐냐면 이 책상은 휘발성이에요. 날라가요. 컴퓨터 끄면 동생이 와서 컴퓨터 확 끄면 날라가요. 그래서 끄지 마 아직 저장 안 했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근데 속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얘는 엄청 빠르고 이 레지스터는 엄청 빠르고 얘는 느려. 그래서 이 옆에 보조 책상을 놔요. 그래서 필통을 거기다 갖다 놓고 필통, 사전 자주 쓰는 거 있잖아. 이렇게 갖다 놓은 작은 책상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SRAM을 쓰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캐시 메모리라고. 그러면은 제일 빠른 거 레지스터겠죠. 두 번째 빠른 건 캐시 메모리겠죠. 세 번째 빠른 건 주기억 장치 D램이겠죠. 이게 다 휘발성이에요. 이것도 휘발성이에요. 그러면 어딘가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인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해요. 보조 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드디스크. 옛날에는 이 하드디스크를 HDD를 썼는데 요즘에 이게 개량돼서 SDD가 나왔어요. SDD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비휘발성.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보조기억 장치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파일을 불러오는 거 있잖아. 오픈. 요거는 주기억 장치 갖다 놓는 거예요. 오픈. 이건 세이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롬이라는 게 있는데 롬은 비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처음에 딱 키면 얘가 운영 체제가 여러분 윈도우 같은 거거든요. 윈도우 10. 이걸 여러분이 갖다 놨어. 누가 갖다 놔줬어? 누가 갖다 놔줬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부팅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 이 부팅 정보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얘는 비서처럼 이 보조기억 장치에서 운영 체제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부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얘는 그러면 이게 부팅 정보가 날아가면 돼요, 안 돼? 이게 그래서 롬은 중요한 게 비휘발성이에요. 그럼 비휘발성인 거는 두 가지가 있네. 롬하고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 롬이 되게 빠르고 좋아. 쓰다 보니까 간편해. 좀 작아. 작은 것들은 롬으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근데 롬은 단점이 뭐냐면 썼다 지웠다를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롬을 개량을 해서 지울 수 있는 롬이 나왔는데 그게 EP 롬이에요. 지울 수 있는 롬. 그러면 지울 수 있는 롬이 되니까 이 보조기억 장치랑 유사해진 거야. 얘는 비휘발성인데 쓰고 지울 수 있거든요. 얘도 비휘발성인데 쓰고 지울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여러 컴퓨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엄청 큰 용량을 쓸 때는 이걸 써요. 근데 이건 휴대용으로 잠깐 들고 다닐 때 주로 이제 SD 카드나
카메라 같은 경우 핸드폰에 SD 카드가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 SD 카드가 있어요. 카메라, 디카 이런데 또는 USB 이런 것들이 EEP롬에 해당이 돼요. 마지막 설명이었어요. 세 번째 설명했던 거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기억장치 접근 속도가 빠른 것을 느린 거. 레지스터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보조 책상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램, D램은 얘가 뭐예요? 주기억장치예요. 주기억장치. 그 다음에 롬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집 디스크, CD-롬, 플로피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 용량. 여러분 용량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두 번째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 단위가 비트라는 게 있어요. 비트. 근데 4비트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 여러분 했죠? 공부했던 사람 있어? 공부 안 하면 여러분 떨어져.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이거 했던 거야. 리블은 뭐냐면 4비트야. 4비트가 모여서 1 리블이 돼요. 8비트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왜 공부 안 하니? 선생님 설명해도 바이트 공부 안 할 거니? 바이트가 돼요. 자, 바이트가 모여서 킬로바이트가 돼요. 그럼 10의 상승이에요. 그게 모여서 뭐가 돼요? 메가바이트가 돼요. 10의 6승이에요. 메가바이트가 모여서 뭐가 돼요? 기가바이트가 돼요. 10의 9승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가 모여서 뭐가 돼요? 테라바이트가 돼요. 10의 12승. 그래서 그게 모여서 뭐가 돼요? 페타바이트. 10의 15. 그게 일로 갈수록 점점 큰 거야. 이게 용량. 속도 정리합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 계속 나와요. 자, 속도. 자, 느린 거에서 빠른 거 해보겠습니다. 밀리세컨드.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보다 빠른 거. 이거는 수치상으로는 더 작아. 이쪽으로 가면 빠름. 그때 자기 때 첫째가 N이에요. N이에요. N. 리플. 밀리세컨드 그 다음에 뭐죠? 마이크로세컨드. 그보다 더 빠른 거 뭐예요? 나노세컨드. 그보다 더 빠른 거 뭐예요? 피코세컨드. 그보다 더 빠른 거 뭐예요? 펨토세컨드. 그거보다 더 빠른 거 뭐예요? 아토세컨드. 일로 갈수록 빠른데 수치상으로는 더 작아요. 거기까지 여러분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예요. 필기할 것도 없이 이거 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빠른 거 뭐예요? 레지스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1번, 3번 중에 답이에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여러분 주기억 장치가 빨라, 보조기억 장치가 빨라? 주기억 장치가 빨라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이건 3번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서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건데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공식 기준 문서의 출력 매수를 의미하는 것은
IPM이에요. I는 images per minute이요. 1분에 몇 개의 이미지를 출력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거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시험 문제 이전엔 나머지 거가 더 많이 나왔어요. LPM은요. 1분에 라인 퍼 미닛 1분에 몇 줄을 쓸 거냐? 이거 라인 프린터예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 프린터는요. 찍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분에 몇 줄을 쓰느냐? 이게 라인 퍼 미닛이에요. ppm은요. 요즘에 조금 나와서 발전한 거예요. 1분에 출력된 페이지 수요. 페이지 퍼 미닛. 잉크젯이나 저 레이저 프린터 있죠? 그 단위는 ppm이에요. ppm. 그다음에 DPI가 있어요. DPI는요. 옛날에 치는 거 딱딱딱딱딱딱 치면서 이런 프린트 하는 게 있거든요. 도트 프린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1인치에 몇 개의 도트가 들어가느냐 하는 건데 얘는 속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DPI는 뭐에 약자냐면 해상도예요. 해상도. 1인치 안에 몇 개의 점이 들어가느냐. 이게 얼마나 선명하느냐. 속도와 관계없. 알겠죠? 네. 그런데 ISO가 정한 공식 기준 문서의 출력 렌스는요 IPM이다. 이거는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자, 넘어갑니다. 컴퓨터 분류 방식이 있어요. 컴퓨터 분류 방식. 컴퓨터 분류 방식은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분류 방식은 여러 외우셔야 돼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처리 능력. 처리 능력은 제일 처리 능력이 좋은 건 슈퍼컴퓨터. 기상청에 있는 거. 그거보다 좀 작지만 그래도 큰 거. 여러분 뭐 그 네이버 센터에 있는 거. 메인프레임. 그거보다 작은 거는 미니예요. 여러분 미니는 진짜 작은 게 아니고요. 미니는 꽤 커요. 미니가 진짜 작은 게 아니에요. 왜? 미니보다 작은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 쓰는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는 미니 컴퓨터일까 마이크로 컴퓨터일까? 마이크로 컴퓨터, 데스크탑. 그러면 마이크로 컴퓨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이크로 컴퓨터. 크게 이제 데스크탑. 아, 마이크로 컴퓨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약간 큰 거, 마이크로 컴퓨터 중에 큰 거 워크스테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비싼 거 워크스테이션. 그거보다 작은 게 여러분 데스크탑이에요. 여러분 이게 데스크탑. 그거보다 작은 건 뭐예요?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북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랩탑이라고. 왜 랩탑이라고 할까요? 랩이 무릎이에요. 무릎 위에 얹어놓고 쓸 수 있는 컴퓨터, 랩탑입니다. 밥은 책상에 올려. 그렇죠. 데스크탑은 책상에 올려놓고 쓰는 거. 그런 게 이게 다 마이크로 컴퓨터예요. 자, 외우겠습니다. 슈퍼컴퓨터보다 작은 거, 메인프레임, 그 다음에 미니 컴퓨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마이크로 컴퓨터다.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는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인데요.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는 다 디지털 컴퓨터예요. 그럼 아날로그 컴퓨터는 뭐냐면요. 여러분 눈구멍으로 그 댐 있잖아. 댐에 가보면 수위가 저절로 낮아지면은 그때 작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날로그예요. 저 시계 보세요. 저거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아날로그죠. 아날로그는요. 여러분 내가 얘기합니다. 아날로그가 정밀할까, 디지털이 정밀할까? 디지털이 정밀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더 미세한 것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날로그예요.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 1과 2 사이에 우리는 디지털은 1에서 2로 넘어가 버리죠. 1과 2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게 있죠. 저기 1과 2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아날로그는 그걸 다 표현해요.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뭐냐면 아날로그 컴퓨터는 물리량을 표현한다. 네, 그럼 여러분 아날로그 컴퓨터 대표적인 예를 갖다 하나가 더 들어보면 병원에 가보면 띠 이런 거 봤죠? 이거는 다 연결돼 있죠. 0101 이거는 디지털이지만 요거는 아날로그 형태. 알겠죠? 아날로그 형태. 맞죠? 이런 거를 아날로그는 물리량이라고 해요. 물리량. 물리량 연결되는. 아날로그는 연속. 그러면은 디지털은 뭘까? 불연속. 0, 1, 0, 1. 이런 형태로. 그럼 하이브리드는 뭘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장점을 모아놓은 컴퓨터를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카는 뭡니까? 여러분, 휘발유 쓰는 자동차 있죠? 전기를 쓰는 자동차 있죠? 휘발유도 쓰고 전기도 쓰는 자동차가 있죠? 그걸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죠.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는요, 범용 컴퓨터.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건 다 범용 컴퓨터예요. 근데 전용 컴퓨터는 어디에 주로 있냐면 병원에 많이 있어요. 병원에 그런 컴퓨터가 전용 컴퓨터예요. 댐에 쓰는 거,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컴퓨터가 전용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리 능력, 데이터의 취급, 그다음에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로 세 가지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잠깐 봅니다. 다음 중 분류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컴퓨터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처리 능력에 따른 뭐가 있었어? 제일 많이 처리한 거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는 메인프레임,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세 가지가 뭐가 있었어?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탑, 랩탑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는 뭐가 있어요?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예요.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가 뭐였어요? 범용과 전용이 있어요. 알겠죠? 지금 외우세요. 범용은 일반적으로 쓰는 거. 이거 범용이야. 이거. 여러분 쓰는 건 다 범용이야. 전용은 뭐냐면 특수한 목적으로 쓰이는 거. 병원이나 댐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CPR라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쵸? CPR라는 기계, 그 안에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그걸 범용일까요? 전용일까요? 전용이에요. 그런 게. 알겠죠? 그러면 마이크로 컴퓨터 종류에는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탑, 휴대용 컴퓨터가 아까 랩탑, 노트북이죠? 2번도 맞는 거죠? 컴퓨터를 데이터 취급에 따라 슈퍼컴퓨터, 이게 아니죠? 데이터 취급에 따라서는 뭐야?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이거죠? 슈퍼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 이거는 뭐야?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예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에 따라 범용 컴퓨터, 전용 컴퓨터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오케이? 네. 자, 이거 5번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트라이얼 버전은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번들이에요. 이거 여러 번 나왔잖아요. 베타 버전은 소프트웨어를 정식 발표하기 전에 테스트를 위해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시험용 프로그램이다. 맞습니다. 근데 사용자들에게 배포하기 전에 회사에서 자기네들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해 보는 것을 알파 버전이다. 데모 버전은요, 이걸 지나서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의 완전히 만들어진 거야. 오류가 없어.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하여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데모 버전이라고 해요. 패치 버전은요, 배포된 프로그램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요,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쓰는 겁니다.
쉐어웨어는 기능 또는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어서 배포하는 겁니다. 트라이얼 버전은요, 쉐어웨어와 마찬가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을 미리 사용해 보는 겁니다. 프리웨어는 무료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요, 프리웨어랑 비슷한데 소스를 공개하는 거야. 소스면 소스 코드.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걸 응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공개 소프트웨어예요. 데모 버전 아까 있고, 데모 버전은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홍보. 알파 버전은요, 테스트하는데 회사 내에서 테스트. 베타 버전은요, 뭐냐면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패치 버전은 오류 수정이나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 주는 거. 오케이? 자, 벤치마크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성능 테스트하는 거, 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고, 애드웨어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자체의 광고를 포함하여 이를 보는 대가로 무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애드웨어. 여러분 애드웨어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대부분의 애드웨어 무료로 쓰는데 대신에 광고를 봐야 돼. 그런 소프트웨어 있죠. 이걸 애드웨어라고 합니다. 번들은 뭐예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을 때 무료로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다음에 나올 때는 여러분이 잘 푸셔야 됩니다. 6번 컴퓨터 범죄 예방으로 광고를 적당하지 않은 것은 방화벽. 여러분 우리 학교도 방화벽이 있어요. 외부 침입자를 막아줍니다. 다운로드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 검사로 한 사용한다. 맞죠? 백신 프로그램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맞죠? 게시판에 업로드한 프로그램 안전함으로 다운로드해. 뭔 소리예요? 그냥 다운로드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쵸? 자, 28쪽 넘어갑니다. 28쪽. 이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관련해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제한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 압축의 일련 표준은 뭐냐면 MPEG입니다. 동영상 MPEG. 정지화상 알아두세요. 여기 옆에 쓰세요. 3번 JPG는 정지화상이에요. 정지화상. 알겠죠? 정지화상 JPG. 그러면 동영상은 멀티미디어 동영상은 MPG. 근데 MPG가요. MPG 1, 2, 4, 7, 21이 있는데 MPG1은 CD, MPG2는 HD TV, 위성방송 DVD 이렇게 발전했어요. MPG4는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IMT 2000 환경에서 여기 밑줄 긋고 MPG7은요. 멀티미디어 정보 검색 MPG21은요. 얘를 다 해서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외우셔야 합니다. 자, 다음 중 무선 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무선 랜은 선이 없는 거죠. 선이 없는 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이게. 여러분 와이파이가 되려고 그러면은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 여기 컴퓨터도 이제 와이파이 우리 학교 선생님도 컴퓨터 와이파이가 있는데 컴퓨터 자체에 그러면 여러분 노트북도 와이파이 되잖아요. 저절로 붙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무선 랜 카드가 있어요. 무선 랜 카드가 꼽혀 있어야 돼. 기본으로 무선 랜 카드가 없으면 와이파이가 안 돼요. 나 핸드폰은 와이파이가 되는데 핸드폰 안에 뭐가 있어요? 무선 랜 카드가 있는 거예요. 작은. 그러면 그 다음에 AP가 있어요. AP가 뭐냐? 여러분 있잖아. 우리 교실에 가보면 저 위에 붙어 있는 뭐가 하나가 있어. 하나가 있잖아요. 그 위에 붙어 있는 거. 요게 AP예요. 그리고 AP하고 AP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안테나가 붙어 있어요. 약간 자그마하게 안테나.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무선을 쓸 수 있어요. 그 리피터는 뭐냐? 무선하고 관계없는 이건 유선이에요. 유선. 유선이라서 유선이 선이 쭉 연결되잖아. 신호가 없어지잖아. 감소되잖아. 거기서 신호 증폭을 시켜주는 게 리피터예요. 그래서 이 리피터는요. 유선이에요. 무선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표현에 관계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여러분 여러 번 했는데
인터넷 접속한 사용자들끼리 선택하는 서비스다. 맞죠? 전자우편 주소는 알아두세요. 밑줄 긋고 사용자 아이디 골뱅이 호스트 주소. 여러분 제 주소가 남수쌤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골뱅이 다음 네이버.com이 바로 호스트 주소예요. 그 호스트 서버 주소예요. 맞죠? 네. 그 다음 이거 외우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거 세 번째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안 해오면 여러분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자, 메일, 자, 메일을 송신, SMTP. 그 S를 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샌드. 알겠죠? 수신, 팝3. 3라고 붙이기도 하고 팝이라고 해야 돼요. 그다음 멀티미디어. 마임. 이거 내가 설명했냐 안 했냐? 설명했죠? 자, 그러면 3번이 왜 틀렸어요? SMTP는 메일을 수시라는 거예요? 송시라는 거예요? 송시라는 거예요. 마임은 송시라는 용도로 되는 게 아니라 마임은 멀티미디어. 수시는 팝3. 알겠죠? 네. 정리하세요. 팝3는 메일 클라이언트를 통해 전자 메일을 받아볼 수 있다. 받아볼 수 있는 게 수신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알았어, 몰랐어. 알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 사용된 주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전 세계 모든 IP 주소가 동일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도메인 네임은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맞죠? IP 버전 6는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맞죠? IP 주소는 8비트씩 IP 버전 4는요.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8비트씩 몇 개 그룹으로 되어 있다? 4개 그룹으로 되어 있다. 구분은 뭐로 한다? 구분은 점으로 한다. 근데 이게 부족해서 뭐가 나왔어요? IP 버전 6가 나왔어요. 그럼 16비트씩 몇 개 그룹으로 되어 있다? 8개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구분을 뭐로 한다? 콜론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에 0이라고 나오는 숫자 있잖아요. 0은 생략 가능하다. 이거 시험 때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여러분 빠지지 말고 나오고 지금 이번 주는 여러분